그래서 북한 정권에서 얘기하는 대로 16명을 죽였네 어땠네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죽음의 지옥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 비서실장할 때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8년 2월 8일에 그때 구정이었었는데 서해안 연평도 앞에서 22명 북한 주민이 이 뗏목을 타고 표류했어요. 그 사람을 하루 만에 보냈어요. 14시간 만에 보냈는데 그때 합동신문을 한 건 8시간을 했습니다. 22명을 합동신문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불가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은 북한 동포들을 합동신문할 때는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지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낸 것은 바로 한 2주일 좀 있으면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는 그거에 앞서서 부랴부랴 해서 북한으로 보낸 겁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예. 이걸 보면은 지금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굴종적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과거에 지금 임종석 이하 65명이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북한 정권에 충성 맹세를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는 얘기를 저는 전혀 들어보지 못.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권의 핵심에 있으면서 대북 정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에 무릎을 꿇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 하에서는 3분의 2 다수결을 얻어가지고 헌법 개정을 해서 연방제를 만들고 결국은 북한한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아무리 거짓말시키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목표를 위해서는 자기네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고 연동형 비례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걸 죽을 각오를 하고 막질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문재인이 되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양반도 말을 바꾸기를 아주 그냥 떡 먹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흥남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난 10월 말에 돌아가신 부산의 어머니는 함경도 사투리를 전혀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기자회견을 보면은 순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분입니다. 에? 그리고 그 문재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코가 꿰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4년 7월 10일 금강산에 가서 자기 이모를 상봉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문재인의 이모를 쳐보세요. 그럼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사진의 이모와 문재인은 너무나 흡사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코가 꿰어가지고 친북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함정에 빠진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태를 취해가면서 나라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죽을 각오로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망가지고 북한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는 물론 우리 아들 손자도 다 북한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투쟁을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구호 몇 개 외치고 저도 내려가겠습니다. 네.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구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주세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모두 몸을 좀 풀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함성 발사! 네, 뛰세요. 높이 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함성 발사! 네, 뛰세요. 소리 질러! 공수처 연동형 반대!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문재인 다시 한번 함성 발사! 소리 질러! 네, 뛰어! 네, 몸을 푸세요. 네, 뛰세요!
자, 사진, 예. 자, 우리 이면희 가수,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연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지난 10월 3일은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서 10월 항쟁 국민적 혁명을 벌인 날입니다. 300만 국민이 모였습니다. 10월 항쟁 자유시민의 길을 받아서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를 출범 선언하고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신 전 한국교원대학교 김주성 총장님의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회의의 공동대표이신 김주성 전 교원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우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경기도 동무님이시죠. 김주성 총장님이 올라올 때 조심해서 예 올라오시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성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생 많으시죠? 추우시죠? 네! 괜찮습니다!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들이 잘못 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집에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돈만 벌어다 주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들 꼰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는 너무 일만 하고 정말로 우리 아들딸 잘 살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일만 하고 아들딸들하고 얘기를 나누지 않은 아마 우리의 탓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 잘못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할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딸들한테 얘기를 하십시다. 우리 열심히 살았다.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우리 이 나라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슨 나라를 만들려고 하냐? 우리들한테 그러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들은 열심히 일한 건 알지만 여러 아빠 엄마는 독재를 위해서 살지 않았냐? 그 권위주의자들 아니냐? 독재하는 사람들 편들지 않았냐? 우리 맞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하고 일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이 나라를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일했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이 사람들하고 일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독재를 하기 위해서 일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우리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민주 세력인지 한번 따져봅시다. 이들이 민주 세력인지 우리가 민주 세력인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민주 세력이라는 거 얘기해 보십시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87년에 우리가 민주화라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들은 저들도 민주화를 한다고 그래서 손잡고 87년 민주화 투쟁을 해서 결국 우리는 민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파트너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정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괴멸되어야 될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동지로 생각했는데 저들은 우리를 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일하려고 했는데 저들은 우리를 괴멸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민주 세력입니까?
같이 일어나려고 했던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히 괴멸시키려고 했었던 저들입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릅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민주주의가 태어난 거는 깊이 찾아보니까 BC 632년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라 박격컷에 나오기 전 600년 전에 아크로폴리스 가보셨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칼론이라는 사람이 그걸 장악하고 참주가 되려고 그랬습니다. 참주가 뭔지 아세요? 참주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해서 국민의 자유를 다 억압하는 사람들이죠. 이 참주가 되려고 그랬더니 그때 시민들이 주위에서 모였습니다. 쟤 타도하자, 쟤 안되겠다, 쟤 잡아내리자 해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그 시민들이 그때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아닙니까? 참주 독재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민주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게 참주를 없애기 위해서, 참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무장하고 모였었던 그 모임이 바로 민주주의 원형이고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저 지금 공수법을 갖고 참주가 되려고 하는, 공수처를 갖고 독재자가 되려고 하는 이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독재 세력입니까? 아니면 문재인이 독재 세력입니까? 문재인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세운 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민주주의 세력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벌써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는 독재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독재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린 독재자를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살려고 이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민주적인 목소리입니다. 민주의 목소리고 인민의 목소리입니다. 독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재자는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여기 와 보셨죠? 동원돼 가지고서 조국 수호 외치던 사람들 보셨죠? 네.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독재를 수호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독재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민주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진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들이 민주 세력이고 저들이 독재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아이들 얘기는 다 들어줬지 않습니까? 다 들어줬더니 이제 와서 아빠 엄마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빠 엄마 지난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틀딱 같은 소리 하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귀를 뚫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말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린 열심히 살았다.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나라를 세웠다. 이 나라를 민주국가로 만들었다. 이 민주국가가 독재로 가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는 독재 너희들이 독재들 한다고 했지만 묵묵히 이런 민주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민주국가를 만들어서 물려줬는데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환호한다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거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왜 공수처, 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 이거 하는 사람들이 왜 독재국가를 독재 세력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를 우리는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맞죠?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데모크라시라는 건 데모스가 지배하는 거. 데모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데모스는 아테네에서 139개의 지역구를 얘기합니다.
139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데모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지역구민입니다. 지역구민이 지배하는 것을 데모크라시라고 하고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지역구민이 뽑은 사람들이 국회를 가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데모스에서 뽑지 않는, 지역구민이 뽑지 않는, 지역구민이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면 우리들이 아는 사람이 대표가 되야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표가 되겠다고 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을 다시 보면서 다시 새겨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싸우는 겁니다. 공수처를 반대하고 연동형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또 하나 새겨볼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공화국이 뭡니까? 공화국이라는 것은 우리 대개 얘기할 때 왕이 없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화국이 맨 처음에 태어난 것은 BC 508년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할게요. 들으시겠어요? 들립니까? 5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전장에 가가지고 왕자와 친구가 앉아서 자기 마누라 자랑을 했습니다. 마누라 자랑을 했는데 한 친구가 그랬습니다. 왕자가 아닌 친구가, 내 와이프는 정말 정숙하고 아름다워. 그랬더니 이 왕자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다. 가가지고 그 와이프가 정말 훌륭한데, 루크레티아라고 합니다. 루크레티아가 정말 훌륭한데 이 여자를 위협을 한 거예요. 가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이고 옆에다가 흑인애를 빨가벗겨서 옆에다 누워놓고 걔 죽여놓고 내가 사라질 거야. 그럼 너 어떡할래? 이게 여자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명예를 정말 명예로운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루크레티아가 그랬냐면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써서 남편하고 아버지한테 보내고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식 듣고 와가지고서 루크레티아를 보고서 눈물 흘리면서 얘를 안고서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냐? 내 딸이, 이렇게 명예로운 딸이 자살했다. 여기 보니까 이 왕의 자식의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을 겁탈하고 이렇게 겁을 주고서 이 명예를 뺏어갔다. 온 로마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쳐 죽였습니다. 왕을 내쫓았습니다. 왕을 내쫓고 그 내쫓은 것을 내쫓는 사람의 주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저를 죽인 사람 누군지 아시죠? 브루투스입니다. 이 브루투스의 선조였습니다. 이 시저를 죽인 사람은 이 마르쿠스 브루투스인데, 이 사람의 선조, 이 왕을 내쫓은 사람은 누구냐면 루키우스 브루투스입니다. 그 선조지요.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왕을 내쫓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주위에서, 네가 왕하면 정말 우리 잘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앤 다음에, 왕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기도 나왔던 세습입니다.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왕을 1년짜리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집정관입니다. 집정관 들어보셨죠? 1년짜리로 가게 되면 사람이 독재를 못하니까요. 1년 뒤에 내쫓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더 갔습니다. 그것도 왕을 2명을 뽑았습니다. 집정관 2명 뽑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6개월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하고, 내가 우리 조 대표가 있으면 조 대표가 한 달 하고, 2월 달에는 내가 하고, 3월 달에는 조 대표가 하고, 번갈아 하면서 하되 서로 비도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안 돼 하면 그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켰습니다. 권력을 분산시켜가지고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하고 균형하게 이루어지게 만든 게 이게 바로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공화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깨려고 하는 게 공수처법입니다. 맞습니다. 공수처법은 삼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독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국가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닌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 바로 공수처법이고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기 와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스팔트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우리들이 함성을 지르고 절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제1조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못 지키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는 자유를 잃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개돼지가 되는 개돼지.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지키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을 하는 것이지 자유를 뺏기고 노예가 되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 아이들한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지키기 위하려고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기 위해서 여지 일했던 게 아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한테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열심히 했고 이 나라를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았다. 자유를 위해서 살았다.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살았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런다. 너희들은 우리 뜻을 알아주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와 공화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다짐을 하면서 세 마디 우리 구호하고서 마칩시다. 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고맙습니다.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예, 잡아주세요.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민자도 모르는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더불어 독재당을 규탄합니다. 이렇게 나라지킴이 고개연합의 회원분 한 분 한 분은 다 엘리트고 정치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윤용 교수님 여기 계십니까? 윤용 교수님, 예. 전 고대 교수님, 윤용 교수님, 예. 연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국도 하고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현대화도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놨습니다. 저들은 오직 야합과 정치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이 빼앗아간 정치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영 교수님 연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요. 진짜. 예. 아이고. 대통령이 사기꾼이죠. 근데 그 옆헌내도 말이 많더라고요. 예, 옆헌내도. 거의 사기꾼인 것 같아요, 걔도. 예. 별 미친년다 봐, 하여간. 그 다음에, 무슨 수석, 다 사기꾼이네, 알고 보니까. 예, 수석의 옆헌내도 사기꾼이고. 이야, 어떻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 예? 근데 그 비서실장, 얘도 사기꾼이더구만,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와대라는 게 사기꾼 집단도 아니고 사기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 이게 청와대예요. 이게 완전히. 예. 그러니 국민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우리가 추위에 떨면서 이렇게 여기서 그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예. 정말 편안하게 살도록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두고, 예, 이렇게 문재인이는 아마 지금 게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예요. 무슨 게이트, 울산 게이트, 부산 게이트, 뭐 무슨 우리 병원 게이트, 뭐 무슨 어디 공항 게이트, 야, 많이도 헤쳐먹은 거예요. 예. 이 문재인이가 헤쳐먹은 돈, 이거 밝혀야 됩니다! 예. 몇 수십조를 해먹었는지 말이야. 이거 밝혀야 돼요. 다 뺏어야 돼. 예. 그리고 문재인이 옆에도 이거 아주 수상해. 예. 인연, 이거 돈 많이 해먹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족쳐야 돼, 이것도. 예. 그러니까 남편도 해먹고, 옆편네도 해쳐먹고, 어? 야, 그 다음에 무슨 문서 위조하고, 야,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놈이 문서 위조하고 자빠졌으니 말이에요. 예? 이게 청와대입니다, 이게. 예? 게이트 제작소, 이게 청와대예요. 이게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이게. 예? 그러고서 또 뭐 청와대에서 70명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금바지 달아줘야 된다고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70명을. 그러면 청와대 아이들 금바지 달아줘. 뭐 여기 또 저 여당 아이들 금바지 달아줘. 국민이 진짜 달아줄까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정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지금 뭐 연동제다 뭐다 이거 그냥 날치기로 통과시켜가지고 표 다 도둑질하고 하려는 겁니다. 예. 참 다행스럽게 참 윤석열 청장님, 윤석열 청장님이 혜성같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전광욱 목사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고, 참 혜성처럼 나타난 이 세 분이 이 나라를 거의 바로잡게 돼 있고 그렇게 코스로 가고 있는데, 이놈들이 또 조작을 하는데, 이 지금 국회에서 이걸 조작하고 뭐 선거법 통과하면서 아마 분명히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얘네들이 얼마나 도둑질을 해먹었나 우리가 상상해 봐야 돼요. 네. 문재인이가 얼마나 해먹었을까? 수십조 원일까 수백조 원일까? 문재인이 옆에 내가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예? 그거 다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왜냐면 순 도둑놈들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겠어요? 얘네들의 본업은 뭐냐면은 국민 몰래 국민 속여먹고 해먹고 잘라먹고 쑤셔먹고 잘라먹고 볶아먹고 이렇게 처먹는 게 본업이야, 이놈들의. 예. 그러니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 다 이놈들의 아들, 딸들 뭐 스포츠가 사주고 뭐 아파트 사주고 하와이에다 투자하게 하고
뭐 방콕에다가 뭐 또 땅 사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니까 이놈들 윤석열 이 총장님이 이놈들 거 뒤지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지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검찰이 얘네들의 비리를 모아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이게 100분의 1이 이게 100%가 터져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 지금 10분의 1도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아요. 정말 싸울 일이 많고, 그런데 이게, 빨갱이들을 왜 안 죽이죠? 빨갱이들을. 예? 이거 다 죽여버려야 돼요. 빨갱이들을.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빨갱이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죽여버려요. 저 국회에도 많아요.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많고, 예? 또 대학에도 많고 노조에도 많고 다 죽여야 돼.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죽여야 돼요. 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나라요. 예. 이 나라 청소하려면은 한참 또 우리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을 똑같이 두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문재인은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래가지고 봐주고 천만의 말씀. 문재인은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예. 그리고 빨갱이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몰래 숨어있는 빨갱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얘네들의 본업은 새끼 치는 게 본업입니다. 예, 새끼 치는 게 본업이고, 그 다음에 반미가 본업이에요. 반미. 그 다음에 회사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빨갱이 세상에서. 예. 그러니까 일본도 인정을 안 해요. 이거 반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기업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뭐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예. 제가요, 이 대학생 빨갱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예. 빨갱이 참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죽여버려야 돼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죽여야 됩니다. 예, 윤영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조심히 내려가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자, 대전고등학교 동문이시죠? 우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전고등학교 이형규, 예, 동무님, 연설 부탁드리면서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반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연동형 반대! 네, 이형규 동무님 연설 부탁드립니다. 고교연합 회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난 월요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우리는
국회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포rum 어디입니까? 공연합니다. 제가 나라 지킴이 대한민국의 최후의 포rum 하면 공연합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포rum 공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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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 반대, 공수처 반대, 이게 아무리 외쳐봤자 저 문희상이는 까딱도 않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아이들은 그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자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법이란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뭡니까? 소수 야당에 소수 분열당에 비례대표제를 나눠주고 다음에 공천화하기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이것도 바로 연동형이다. 두 법이. 그래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다음에 공수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동형이나 공수처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수처는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목표가 있지만 왜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지은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 제2 검찰인 공수처를 재빨리 만들어서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바로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는 3대 게이트 사건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적당히 무마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바로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동기생이 베트남에 한 10여일 갔다 와가지고 시골 마을 곳곳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인들이 마을에 왜 그러냐 했더니 공산이 월남화되면서 여러분 100만 명 포트피플 수백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여러분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여러분 저부터 일본 36시간 만에 아마 2천만 명은 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공연한 여러분들도 제일 먼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공산화하고자 하는 저 문재인 일당들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때문에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산화 7적을 제가 7적을 발표합니다. 1번 문재인, 2번 문희상, 3번 누굽니까? 이해찬, 4번 손학규, 5번 김상전, 6번 정동영, 7번 누굽니까?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화 7적을 처단해야 됩니다. 제가 7적을 처단하자 하면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화 7적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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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십시오. 예. 자, 한 번 연설만 더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수 우리 경동고등학교 대변인실의 박흥수 대변인실의 박흥수 동무님 경동고등학교 한 분 연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합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공수처 반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를 외치기 전에 우리 선배님들께 칭찬